나에게 맞는 근무 형태를 찾아라.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씨입니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이타코입니다. 자, 저 멘트를 할 것 같았어요. 나도. 예전에 한번 쓰지 않았어요? 노마드 네. 썼었나? 노마드는 안 쓴 것 같은데. 같아요. 저도 사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사실 조금 그렇게 새로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죠. 나온 단어인데 디지털 노마드를 왜 꿈꾸나요, 여러분들? 뭐 인생도 짧은데 이왕이면 좀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도 해보고 살아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마음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링고님은요? 저 여행 워낙 좋아해서 네, 여행 다닐 때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저는 오히려 여행을 되게 많이 안 다닌 타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좋기는 한데 갔다 오면 다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보다는 일단 여행을 갈 때는 약간 로컬처럼 있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좀 더 그 지역이나 문화 환경을 좀 더 배우고 또 흡수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 디지털 노마드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힘쓸 예정이시잖아요. 한국은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해외를 바라보고 해외 시장을 항상 공략을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지 또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역시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말에 약간 경쟁 구도가 있는데 우리 군시님은 뭐 나에게 맞는 뭐 곳을 찾아라, 기업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무 형태를 찾아라.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와 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원격 근무 관련된 내용이고 네. 지금 제가 새로 들어간 회사가 원격 근무를 지향하는 회사인데 지향. 네. 원격 근무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인데 네. 들어가기 전에는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 아무리 IT 쪽 일을 한다 해도 네.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가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앞에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 거다. 만약에 원격 근무를 하면 심지어 그냥 손가락 하나, 글자 하나 바로 옆에서는 그 어감으로서 어떤 느낌을 말하는 줄 아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고 부분에 뭔가 있으면 손에 찝어서 이 부분 얘기하면 되는데 글로 설명하면 화면 좌측 위에에서 두 번째 텍스트 뭐에 있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길어지잖아요. 업무 스코프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사실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게 되게 불가능할 거라 봤는데 의외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다 보니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이 분야는 사실 저도 아까 뭐 소개에선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고 하지만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들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원격 네. 근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면서도 약간 제한을 좀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뭐 이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나오겠지만 약간 뭐 일시적인 디지털 노마드는 뭐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365일 내내 노마드로서의 어떤 업무를 팀 전체가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오는 좀 약간 허들이나 장애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저는 아까 디지털 노마드 얘기하실 때 약간 회사적인 관점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냥 개인 프리랜서 관점으로 그렇죠. 봤을 때 저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회사에서 중국 쪽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워낙 중국도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시장성도 있다 해가지고 뭔가 그 회사를 정리하고서 중국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을 가가지고 거기서 좀 뭐 시장 조사도 하고 거기서 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득 부분이 있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에서도 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직종에
그냥 뭐 개발자면 개발자나 아니면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 시장이 확보돼 있는 그런 직군들은 그게 어느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죠. 100% 아니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약간 그 외에 뭐 기획하시던 분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게 그런 걸 엄청 업종에 느꼈어요. 따라 다르고 내 업무 롤에 또 따라 다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은 노마드가 좀 수월하다라는 저도 게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이긴 네. 하고 뭐 사업 기획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아니면 영상 없고. 편집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은 디자이너분도 네.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의 분들은 그렇죠. 훨씬 더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업무가 해결이 되는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원격 근무에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쪽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쵸.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대가 개발이나 아니어서. 디자이너도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뭐 기획을 하고 나서 이제 혼자 코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않나요? 기획 문서 만드는 것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면- 그쵸. 근데 이제 어. 기획자랑 그냥 개발자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음, 기획자는 좀 더 회의가 훨씬 많고 말씀하신 대로 기획자도 결국 기획 문서는 혼자 쓰지만 그 혼자 쓰는 기획 문서를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과 그렇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제 기획 문서를 혼자 작성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개발자분들은 기획 문서만 잘 나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쉽진 않지만 나와 있다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좀 더 개인 업무? 개인 업무라고 좀 할까요? 더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의 무게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요하는 업무의 무게를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맞냐의 차이, 비율의 차이가 좀 가끔 많은 것 같고.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아까 타코님이 팀 전체가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완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팀에서 개인만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 팀이 전체, 회사 전체가 원격 근무 문화가 되거나 스타일이면 가능하지. 몇몇 개인만 원격 근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러면은 이 들거든요. 타이밍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원격 근무의 형태가 가장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 원격 근무가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이상적인지 여기서의 원격 근무는 거의 100% 원격 근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에 대답이 그래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원격 근무가 개인만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뭐 팀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면 아예 나는 원격 근무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근데 스타트업에서 사실 많은 이런 게 있지 일반 기업에서는 좀 워낙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스타트업 중심으로 좀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은 저는 원격 근무는 가능하다. 근데 그럼 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전체가 일정 시간 동안 원격 근무를 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이 제일 높을 것 같고 개인만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장애가 어떤 효율성에 비했을 때는 더 높지 않을까 장애물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팀 전체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생각 드는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준비 기간도 길어야 되고 맞아요. 어떤 초기 스타트업에 하기에는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완전 초기 오히려? 때는 완전 초기? 극초기 때는 뭐 스터디파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기 때부터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약간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원래 뭐 패스트 캠퍼스 맞아요, 쪽 맞아요. 출신 분들이 하셨다 해가지고 그게 기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스타트업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은 좀 지향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온보딩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따른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온라인상으로 이 텍스트에 의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다 보니까 뭐 단어에 대한 정의, 그다음 뭐 시간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 정의할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회사보다 약속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그런 모럴적인 부분, 도덕적인 그렇죠. 부분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좀 합치가 돼야지 이게 잘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약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먼저 말씀하세요. 어쨌거나 사전에 뭔가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답입니다. 그게 없으면 원격 근무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뢰라는 게 결국은 아웃풋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인정. 개발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개발자분들의 그 업무 성과 혹은 업무 결과물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한 그쵸, 부분이 그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격 그 아까 성대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이게 더 빡센 제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원격 근무가 회사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회사 혹은 서비스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원격 근무를 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전 좀 의심이 들어요. 그 말인즉슨 원격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의 선택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격 근무를 안 하는 거에 대비 과연 서비스의 성장이 더 빠를까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빠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정리를 하자면 원격 근무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조심. 그 선택을 할 때는 아까 상대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사전 약속이 필요하고 군신님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아웃풋을 통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을 굳이 넘어서면서까지 원격 근무를 해야 될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팀원 입장에서는 원격 근무가 그렇죠. 좋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일종의 원격 근무를 좀 했던 경험도 있는데 훨씬 뭐 회사 갔을 때보다 좋은 점들이 많아서 사실 팀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만한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제 재택근무라고 해서 그쵸. 대기업에서 이제 재택기업 근무라고 해서 이제 뭐 출근 안 하고 그냥 로그인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잠시 얘기를 논의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어떤 기업에서는 그 초단위로 그 화면 그 캡처. 재택근무 하시는 분의 화면을 계속 트래킹한다고. 너무 아니 근데 이건 툴들이 있어요. 네, 툴들이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재택근무를 위한 툴이라기보다는 사실 프리랜서들을 위한 툴인데 그걸 이제 회사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하고 스크린샷을 매번 떠가지고 그 스크린샷으로 이제 실제 이 친구가 뭐 놀고 있는 건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컴퓨터 한 대 더 놔두고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재택근무를 지향하는 대기업을 잠깐 다녔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동기들은 말씀하신 대로 옆에다가 게임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회사 노트북도 켜놓고 거기에 그냥 가끔 이렇게 하는 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니까. 고민하는 척. 보통 문서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필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한번 네, 적어보고 PPT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모랄 해저드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후배들 중에 몇 년 뒤 후배가 그걸 걸어놓고 일본 여행을 갔다가 걸려가지고 야, 그건 대박이다. 진짜 너무 그건 좀 심했-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건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업무 태만 업무 태만에 그 가까운데 근무태만이네요. 그때는 깡이 좋으신데. 어떻게 걸어나요? 며칠 똑같은 화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마우스만 말이냐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그렇게 이제 지향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금요일로 사람들이 많이 재택근무를 걸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날 밤에 지방 뭐 주로 본가겠죠. 네네. 본가를 가서 그냥 거기서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재택이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인데 이제 그거를 여행으로 묶어가지고 목요일 밤에 일본으로 여행을 간 거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친구가 일본에서 금요일에는 일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그 출입국이 걸렸나 아니면 지역이 걸렸나 뭐 아무튼 뭐로 해서 GPS가? 뭐 재택근무가 IP 추적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하는 거라 그게 뭐 지방에 있는 본가까지는 약간 허용 암묵적으로 국내는 허용이 허용. 됐었는데 이걸 해외로까지 나가는 거는 너무했다. 그래서 너무했다. 심할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할서 정도면 훌륭하네요. 근데 진짜 나쁘게 맘먹으면은 여행 가고 그럼요. 가족들한테 좀 가끔 이렇게 뭐 띄워주고 한 시간별로 진짜 맘먹으면은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든지 그래요. 원격 근무를 안 하고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딴짓 할 수 막말로 있죠. 뺑뺑이 치고 딴짓하고 네. 딴 생각하고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 하시는 거 자고 얼마나 오고.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뭐 개인의 양심의 문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신뢰 문제고 뭐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자율성 대신에 무거운 규율이 생긴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고 되게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구신님 말을 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그 담배 시간까지 체크하는 기업이 있어서 있죠. 있죠. 현차가 그러지 않았나요? 현차도 그렇고 현차 굉장히 삼성이 저- 화장실에 소리 경보음 몇 분 이상 아. 뭔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근데 그 약간 배변 배가- 활동이 힘드신 분들은 오래 앉을 수 있잖아요. 정영돈 이런 분들이었으면 진짜 그래서 삼성이 나왔나? 현장지 퇴사설 퇴사를 그래서 한 것이다. 화장실까지 아니고 그 사무실 팀마다 문 앞에 출입 카드가 있으니까 담배 맞아요, 피러 맞아요. 가거나 밖으로 커피 사 먹으러 나갈 때는 찍고 나가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주제는 원격 근무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네. 아까 전에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를 같이 써서 그런데 그래도 영어를 원격근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지 않나요? 재택은 집에서만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도 이제 주제는 이제 원격 근무가 됐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업무 문화, 그다음에 이 업무의 어떤 그 뭐 가치라던가 그다음에 이 업무 능력을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약간 요런 것까지 아마 이게 확산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칼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뭐 잘리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약간 그 상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성과주의. 성과주의라는 게 사실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뭐 많은 혜택과 성과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성과를 네가 못 채웠을 때는 가치 이제 없다. 가야 되는데 내보내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그 기업에서 해낼 것이냐, 얼마나 그걸 실행을 할 것이냐,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성과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그렇죠. 약간 이것도 되게 정량적으로 잡을 수 있는 케이스도 왜냐면 있겠지만, 직무마다 워낙 다르기 네.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좀 항상 미묘한 문제고 아마 뭐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저는 이 어려움일 거예요. 이제 뭐 원격 근무, 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서 더 활성화될 아, 수 그쵸.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일단 가능해졌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쵸.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소위 말 아직도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인트라넷으로 묶여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라죠? 그 존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VPN의 발달로 네, 이제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할 때 VPN을 통해서 사내 맞아요. 인트라넷을 그쵸, 접속을 그쵸. 해서 뭐 업무를 그렇게 하죠. 할수 네. 있구나. 하게끔 해주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타트업 근무 문화 원격 근무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저는 이제 세일즈를 했었으니까 제가 세일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출장을 가면 미국 시간이랑 한국 시간이랑 13시간 뒤집어지잖아요. 서부는. 그러면은 그 낮에는 그 미국 일을 하고 거기서 뭐 전시회를 하든 뭐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들어와서 한국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메일에 이제 고객분들이 물어보시거나 뭐 견적 요청하시거나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노트북 살짝 아무리-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물에 담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제 원격 근무 가능한가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근로자로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주반장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이제 원격근무 얘기할 때 많이들 원격근무가 좀 더 널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다른 시각으로는 맞아요. 사실 사무실 근무는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만 뭐 맞아요. 9 to 6, 물리적인 10 to 7, 어떤. 물리적으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퇴근을 하면 약간은 워크 오프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원격 근무를 허용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또 돌려 말하면 거의 24시간 맞아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온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업무가 소리거든요. 가능하니 음. 뭐 이제 업무를 해라라는 식으로 또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죠.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서는 그 우리 전체 회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슬랙에 온이야, 그 친구는. 그리고 진짜 계속 메일이 막 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물론 그 친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첫 번째로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뭐 스마트 오피스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 좋죠. 근데 그 나머지 멤버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그렇죠. 이게 과연
진짜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대표는 너무 좋겠죠. 걔가 그 친구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잠을 자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동료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프된 그쵸. 상태에서 자기는 합리적으로 월급 받은 시간 외에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누군가 한다고 하면 약간은 조금 뭔가 나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 약간 되는 좀 건데 안 하고 게으른가? 있나? 이게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 저희의 뭐 해결책 혹은 해답은 이제 받는 사람 혹은 이제 그 슬랙 알람 같은 게 울리잖아요. 새벽 2시에 가령 A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B를 태그를 걸었어요. 근데 이때는 B의 입장에서는 당장 답을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이제 슬랙에는 그 스누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퇴근할 때 스누즈 켜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울리게끔 하면 사실은 알람이 전혀 안 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B는 너가 워크오프 했으면 그냥 편하게 쉬어라. 그때 알람이 울리는 거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A도 새벽 2시에 한다는 게 꼭 너가 봐라 지금 봐라라는 건 아닐 수 아니고 있다. 사실 뭐 물론 배려를 맞는 하자면 말이죠. 그걸 뭐 킵했다가 다음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A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킵했다가 또 또 내일 묵혀놓는 게 하는 또, 게 그러다 네.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생각났을 때 약간 그쵸, 메모 그쵸.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대답을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도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그냥 각자 뭐 필요하면 그 알람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근데 또 연장선은 그렇다고 해서 A가 과연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라는 거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3시에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계속 그렇게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뭐 기업 오너들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일을 계속 끌고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을 딱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퇴근해서 아니면 일을 끝내놓고는 자기가 쉴 때는 또 쉬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일을 잘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A가 새벽 2시에 나의 근면 성실을 표현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분이 일을 잘하는 걸까? 저도 매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어쨌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전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유럽이 워킹 타임이야. 뭐 지금은 뭐 미국 동부가 워킹 타임이야. 그럼 거기서 메일이 날라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를 들어 글로벌 서비스라면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내 서비스로 한국에서만 일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 나는 새벽 2, 3시에 집중이 잘 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팀워크를 좀 이렇게 나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건 뭔가 어떤 회사에 들어왔다, 어쨌건 조직에 들어왔다는 건 대다수 우리가 지키기로 한 뭐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자라고 어떤 일종의 약속인데 그때 최대한 나의 뭔가 그래도 집중도를 높여서 서로 그때 최대 시너지를 발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조직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자기는 이 워킹 타임엔 잘 집중이 안 된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집중이 잘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면 그건 팀워크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약간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허용하자라는 측면에는 사실은 뭐 더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자면 내가 일할 시간을 그러니까 원격 근무는 사실 장소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장소의 자유를 준다에 좀 더 나아가자면 사실 시간에 대한 맞아요. 자유도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시공간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만약 그 친구가 정말 새벽 2, 3시에 일하는 게 제일 생산성이 좋으면 저는 그것도 인정해 줄수 있는 인정을 부분이다.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팀워크를 해치는 일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나머지 구성원들이 어떤 성질의 구성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 to 6로 일하는 게 편한 오히려 그게 익숙했던 친구들이 많은 회사라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새벽 2시에 그런 것들이 팀워크를 해치는 걸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그렇죠. 구성원들이 맞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쿨하게 각자 집중되는 시간 다르니 각자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자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으면 사실 저는 그 친구의 그런 행동이 팀워크를 해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요거랑 비슷한 예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하고 뭐 이러기 전에 원래 아타리에서 일을 했었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 개발자로 일을 했는데 일은 되게 잘했는데 뭐 성격이 워낙 또 특이하시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잡스 형님을 당시 보스가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잡스가 그럼 했던 게 나는 그럼 밤에 일하겠다.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 밤에 일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바꿔서 잡스가 그 당시에 게임 개발을 되게 잘했었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뾰족한 특이한 아이들을 약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시공과 굳이 공간에서. 기존에다가 편입시키지 않고 그렇죠. 대리꾼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게임 개발 잘하니까 퍼포먼스가 잘 나니까. 70년대 때부터 벌써 그런 74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70년대 아타리 때부터. 입사고요. 와. 예. 그때 뭐 뾰족해서 뭐 잡스형 근데 이제 워낙 그 말은 유명하시잖아요. 뭐 워낙 능력이 좋으면 맞아요. 뭐 어디서 일을 뭘 하든 하든. 다 인정된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 스콥도 되게 잘 나누고 사실 아까 뭐 A분, B분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를 만약에 정말 이건 이상적인 거고 사실 불가능한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고 예를 들어 트렐로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나누고 이거의 데드라인만 걸어 놓으면은 이 업무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에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일을 할 거는 그 다음 일을 또 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24시간 중에 내가 편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기는 하죠. 맞아요. 그리고 원격 리모트 근무가 좀 더 활성화되면 경단료나 육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에 굉장히 순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어쨌건 사무실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많은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사무실도 집중돼 있고 사무실 가까이 사람들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교통체증과 이 집가의 형성에 너무 공감합니다. 이동하는 근데 게 너무 많은 리소스를 이건 또 잡아먹어요. 새로운 이슈가 그래서 판교가 주 52시간 하면서 저녁에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밥집 하던 집들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고 택시 기사분들도 야근 안 하니까 소득이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퇴근 문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면 그쪽에 또 오피스 단지에 있던 산업이 좀 쇠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대로 또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있는 거죠. 효과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쉬운 같아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원격 근무 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팀이 나가서 하면 좋다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그 소카의 이재용 대표님 네네네. 얘기하면서 뭐 제주도로 옮겨야지 뭔가 새로운 발전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업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해외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 효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얼굴 보고 얘기했을 때 오는 그 인간의 친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아직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아까 신뢰 말씀하셨지만 그건 너무 필요한 거라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화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만나서 좀 살 부비고 같은 숨을 쉬면 좋잖아요. 탁구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원격 근무를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쵸. 그냥 맞아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 그럴 수 굳이 있죠. 사무실 비용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원격 근무를 선택한 초기 회사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커피 브레이크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외국 회사들 중에는 이렇게 일정 시간에 그냥 서로 화상 콜을 맞아요. 켜놓고 일을 맞아요. 하는. 네, 그러니까 행아웃. 이게 원격 근무를 100% 하다 보면 맞아요. 또 약간 외로워지는 엄청 외롭죠.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한마디 말을 네. 하루 종일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럼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일을 하는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전에 논의했던 밀레니엄이나 Z세대의 연장선상에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 친구들은 약간 직접 통화도 별로 하기 싫고 그렇죠. 메시지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맞아요. 편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키보드 자판이 강하지 오프라인에서 강하는 사람은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가 좀 더 편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할 때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고 한 네. 케이스인데 회사에서 원래 슬랙을 쓰고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원격 근무를 이제 단계별로 바꾸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는 활성화 안 됐던 굉장히 잡담한 채널들이 잡담하는 잡담 채널들이 채널. 있죠. 굉장히 활성화 맞아요. 세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지사가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지인분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영국 뭐 이렇게 좀 팀이 나눠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대를 맞춰야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한 4시에 무조건 한 번씩 화상회의 하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업무 교환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 쪽은 뭐 한 오후 한 점심 직후 정도 될 것 같고 그러겠죠. 영국은 갓 출근한. 아. 그래서 영국 분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닝 커피를 드시면서 화상에 들어오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은 또 이제 업무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시차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제가 잠깐 그 외국계 은행 다녔을 때 거기는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영국이랑 그다음에 홍콩이랑 그다음 미국에 이렇게 그걸 넣을 수 있었는데 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네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슈가 있어서 홍콩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그날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면은 그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영국은 우리 시간으로 4-5시면 출근하니까 그래서 조금 야근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12시간. 문제면 그날은 무조건 야근인 거예요. 아. 왜냐면 미국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맞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차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일단 24시간을 주더라고요. 이슈가 들어오면 티켓이 들어오면 그 24시간 안에만 답변을 하게끔 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정책도 있다고 하고 상황마다 업무마다 좀 다른 것 같긴 근데 해요. 결국 그거 아닐까요? 약간 이런 원격 근무도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트 근무 같은 경우도 미국은 그때 제가 이메일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땅덩어리에 너무 열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 한 시간대만 공- 예, 되겠는데. 시공간에 모여가지고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시공간에 이슈가 있긴 있죠. 아까 뭐 출퇴근 문제나 뭐 이런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뭐 그런 따져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원격 근무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시님 간단하게 몇 가지 회사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 뭐 어디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쓴 사이트 잘 모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깃허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발자분들은 뭐 다 너무 잘 많이 아시는 쓰죠. 분.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랩. 깃랩이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원격 근무를 권장했다가 최근에는 원격 근무를 안 하게 바뀐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거는 대신 그러면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사무실로 그러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를 다르겠죠. 집처럼 느끼게 주방도 만들고 잘 수 있는 공간도 놔두고 2, 4, 6 할인율 갈아 넣겠다는 거죠. 집에 가지 마라. 집보다 여기가 더 좋지 회사를 않니? 집처럼. 밥도 줄게. 잠도 잘. 잠도 자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워드프레스로 유명한 오토매틱 회사가 여기는 아마 초반부터 원격 근무로 시작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주로 IT 회사들이 많이 네, 도입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 디자인 툴 개발 회사 인비전 여기는 제플린으로 유명하죠. 네. 그다음 여긴 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 네, 레딧. 레딧도 있고 버퍼라는 외국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서비스를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SNS를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버퍼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도 이번에 찾다가 알았는데 TTI라고 미국 내 3대 세금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대기업 세금에 특화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100% 재택근무고 회사가 매년 순이익이 0원이래요. 순이익이 0원이 이유는 순이익이 나오면 모두 다 사원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배당금 형태로. 배당금 형태로. 인센티브네요. 완전. 네.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텍스 회사라는 텍스 소리잖아요. 회사니까. 그러면 텍스를 텍스 낼 바에는 나는 이거를 배당금이나 아니면 투자금으로 근데 뭐, 하겠다. 좋게 해석하자면 그 발생한 소득으로 또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단순히 세수로 포드주의적 그런 경제 구조를 그리고 사실 그 이거 읽고 갑자기 그 제니퍼 소프트웨어 한 몇 년 전에 네. 저 워라벨이란 단어가 탄생될 즈음 파주에 있는 회사.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아, 그 회사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 지금도 그 회사는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어요. 사람을 안 뽑더라. 아 맞아요. 퇴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자리가 안 나. 흔치 않을 거 우리나라 4~5개 수영장이 있는 회사는 흔치 않을 건데 근무 중에는 못 빠지겠죠? 근무 중에 가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뭐 일하다가 수영해야겠어 하면 수영했다가 뭐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수영하겠다 하면 수영하고 와서 어쨌든 그 업무만 끝내놓으면 되죠. 영화에서만 봤는데 소셜 네트워크 처음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 여기 그런 업무 거 너무 좋아요. 저거가 그러니까 여기 업무가 B2C보다는 B2B에 가까워져요. 맞아요. 서버 솔루션 관리 아. 업체라서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 반면에 원격 근무를 포기한 기업도 좀 간단하게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갈게 기터브처럼 아틀란시안이라면 사람 잘 모르실 건데 지라와 버킷 운영하는 회사고 여기도 베이스 캠프도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격 근무해서 다시 내부로 옮겼고요. 왜죠? 이게 효율이 안 난다는 곳에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충격이었던 건 IBM이죠. IBM이 90년도부터 원격 근무를 지향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안 되게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죠. IBM이. 그리고 야후도 2013년 메이어가 CEO 되면서 그때 일화가 너무 웃긴 일화지만 뭐 원래 구글에 있었다가 야후에 왔는데 처음에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불렀다고. 왜요? 이제 구글은 주차하기 정말 힘든데 야후에 왔더니 주차장이 텅텅 비어서 사람들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건 그 너무 한국적인데. 완전 우리가 것 같은데? 많이 했던 꼰대네. 이게 농담이 아무도 일 안 하는 거야. 해외는 왜 꼰대가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밤에 불이 꺼져 있지? 그렇죠. 다 퇴근한 거야? 이렇게? 이거 농담인데 그때 야후가 넘어간다 보도설도 있고 실제적으로 야후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자기 창업을 위해서 원격 근무하고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때 전사적으로 바뀌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게 원격 근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영업 때문에 뭐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뭐 근무합니다라고 하고 자기 일 보고 아니면은 근데 쉬고 뭐 영업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시간에 좀 멘탈 관리도 하고. 네. 영업 범위라는 게 소리 생각해요. 네. 아무튼, 외국 회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도입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다시 이제 도입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이게 약간 사이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뭐 한때 이런 게 유행하다가 그렇죠.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약간 그런 것들의 사이클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션이라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막 그 태동하고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군시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뭐 회사 와서 할 수 있는데 뭐 꼭 집에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그 뭐라 해야 되죠?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해서 많은 혁신도시나 이런 데로 막 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원격 근무 같은 것도 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 물론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혁신도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혁신도시 쪽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 혁신도시 넓은 땅이니까 건물도 약간 좀 서울보다 클 거고 프로젝트 룸도 따로 있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이제는 혁신도시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서울에 있는 건물에 공간 하나 빌려서 담당 직원이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에서 사람을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공유 오피스가 장사 잘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일부러 서울에 너무 집중화 때문에 뿌렸는데 또 다시 또 서울에 또 모이고 있고 되게 안타까워서 우리나라의 깨기 특징이죠. 쉽지 않죠. 기가 본능이 아주
세네요. 자, 그래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원격 근무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그런 뭐 슬랙이라든지 약간 트롤리라든지 우리가 협업툴. 쓰고 있는 뭐 노션이라든지 어쨌건 이 스마트 오피스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 협업 툴이다 보니까 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요즘에 이게 네이트온을 그렇게 쓰는 회사들도 많아졌다. 네이트온? 네, 많이 쓴대요. 진짜 그 많이 써요. 전자상거래 쪽, 그러니까 네. 쇼핑몰 쪽은 다 네이트온으로. MD 분들 네. 다 그거 그렇죠.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미 업계에서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전환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 네이트온을 초창기에 썼던 이유는 약간 그거긴 해요. 공사를 분리하는 그렇죠. 맥락에서 네. 당시 그 메신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제 네이트온을 회사 간에 그 MD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내 메신저 툴을 못 쓰고 카톡이나 이런 건 좀 너무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좀 공적인 역할로 네이트온을 쓰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너무 다 같이 네이트온을 쓰니까 MD 분들은 다 그냥 네이트온. 으로 다 되게 연락을 하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데이트온 장점은 문자 공짜밖에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고 뭐 온오프라인도 잘 볼 수 있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클래식한 그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잘 만든 서비스는 네. 맞는데 이제 싸이월드의 몰락으로 인하여 모바일 전환을 못했던 거죠, 모바일. 네. 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못 봤죠. 선택에서 아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근무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어쨌건 직무의 차이 또는 회사의 서비스의 차이에 맞아요.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뭐 대표님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네? 군신님이 얘기한 외국 사례들도 사실 잘 보면 대부분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협업 툴이나 어떤 그러니까 사스라고들 하죠. 네네네. 그쪽의 계열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저희가 아마 원격 근무를 하는 데가 이제 로켓펀치나 좀 유명한 데는 로켓펀치나 스터디파이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데도 결국 아까 주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좀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 세일즈 부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100% 원격 근무를 하는데 대신에 월요일인가 꼭 한 번씩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규율은 일주일에 필요할 것 딱 한 같아요. 번만 얼굴 보고 만나서 뭐 얘기하고 회의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다 원격 근무하시는. 거기가 아마 그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좀 똘끼 있으신 분이 블로그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셔가지고 그분 걸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 재밌습니다. 세일즈 부스트. 부스트는 세일즈 뭐 하는 부스트. 회사예요? 마케팅 회사로 마케팅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 마케팅 컨설팅 해주고 약간 그 맞춰주는 그런 회사라고. 여기도 스타트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겠죠? 완전 그쵸. 스타트업이죠. 여기 아마 근데 여기가 약간 지향하는 점은 이제 약간 뭐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좀 잘하시는 프로들 모아서 짧고 굵게 일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세일즈를 정말 부스팅 해주나 보네요. 근데 뭐 이거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뭐 조직 내 합의도 필요하고 컨센서스도 필요하지만 결국 대표 창업자분이 의지가 가장 크죠. 역시 네. 대표로. 왜냐하면 제 맞아요.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오.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그 친구도 개발자인데 그 게임 개발자인데 이게 막 20대 때 진짜 막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은 갈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30대가 다가오면서 좀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약간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뭔가 해외든 아니면은 조금 휴양지 같은 데 일을 하고 싶다 찾던 도중에 제주도에 게임 회사가 있었대요. 혹시 네오플인가요? 네오플 아닙니다. 조그만 데인데 그래서 제가 네오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조그만 데인데 그리고 대표님이 처음에 제주도길래 이 친구가 어떻게 면접을 볼까 했는데 뭐 화상 세팅이나 아니면 통화든 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대요. 오라고. 면접 있네? 네. 실리콘밸리인데? 그래서 나 면접 보고 싶다. 그래서 총 공짜가 나. 네.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고. 아니 그래서 총 3번인가 4번을 봤는데 두 번 이상을 제주도로 갔대요. 와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그 대표님이 원래 NC소프트 출신이신데 나와가지고 게임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NC소프트에 근무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 단지에서도 하기 싫고 좀 제주도 같이 탁 트이고 막 맞아요. 자연 휴양지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분도 의지를 그런 가지고 니즈가 있으셨군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진짜 무리하면서 왔고 직원들도 가족 있는 분들도 무리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사를 왔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는 이게 개발자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서울에 지정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혁신도시랑 비슷한 결과. 그런 근데- 케이스가 진짜 근데 그 많거든요. 회사도 결국은 제주도 가서도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또 제주도 얘기를 하니 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죠. 그 친구도 제주 생활이 지쳤는지 그 친구 다시 서울로 온다고 하네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 디지털 노마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인분 덕분에 알게 된 웹사이트가 있는데 노마드리스트닷컴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전 세계 각 도시를 노마드 하기에 좋은 걸로 랭킹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전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랭킹이 또 수시각각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지금 부다페스트가 1위에요. 헝가리. 네, 그 노마드 스코어가 굉장히 높고 원래는 뭐 이제 치앙마이, 치앙마이가 5위에 지금 랭킹. 발리, 치앙마이 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오. 부에노스아이레스, 불가리아의 그건 그냥 소피아. 가서 놀기 좋은데 아닌가? 그리고 약간 이거 물가싼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싼 그다음 놀기 좋은 그것도 뭐더라고요. 그 인터넷이 뭐, 얼마나 맞아요. 빠른가, 그다음에 안전한가,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나, 그러니까 헝가리가 이런 안 걸로 여러 가지를 요소를 서울은 하고 아직도 있고. 멀었네요. 서울 최악이죠. 서울 16위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높고요. 마드리드 뭐 타이페이보다도 높고요. K-팝 때문인가?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빠르잖아요. 인터넷 빠르고. 멕시코 시티는 좀 위험한데. 멕시코 시티가 지금 13위에 랭킹부에 이제 세이프티가 확 떨어져 있네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그렇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서 보면서 디지털 노마드를 그럼 이거 약간 보면서. 보팅 형태로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이거를 하고 약간의 있는지 어떤 모르겠는데.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뭐 인터넷 속도, 뭐 아니면 뭐 인구,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평가하는 게 평점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멤버들이 스코어하는 것도 있는 것 그럼 같고. 반대로 지금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이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다 보니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일하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스트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그랬을 것 정도로.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생각보다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이거 보면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좀 다양하게 보면서 살아보면서 거기서 한 달 어디 가서 일해보고 또 다른 데 일해보고 또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게 저희 G세대에 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한 달 살기가 한때 또 맞아요. 유행했죠. 그쵸, 그쵸. 지금도 뭐 네. 지금도 많이 하시는 제주도 것 한 달 같더라고요. 살기. 네. 제주도는 43위에 랭킹돼 있네요. 다시 나 살아있어요? 제주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근데 아마 물가도 서울보다 비싸죠. 비싸죠. 인터넷 그 제주도에서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는 뭐 카페나 사무실 지도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따로 스벅이 짱 있던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지 스벅이 않을까. 짱이죠. 사랑합니다 스타벅.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의 근무 문화 중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그래서 채용할 때도 뭐 스마트 오피스 가능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원격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것 역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일종의 직급이라든지가 어쨌건 저희가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와 뭐 사회 연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 완전 초년생 친구들 아니면 뭐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지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VC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팀워크 같은 것들 많이 본다고 하시니 과연 원격 근무에 대한 것은 팀워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정량적인 평가를 하시는지도 문득 궁금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초기 엑셀레이터들은 사무실이 없는 스타트업을 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초기 병이 보통 사무실이 굉장히 맞아요. 크게 비싸고 그렇죠. 굉장히 그게 제일 장기하게 크죠. 하는데 지금 수익 구조도 없는 스타트업이 사무실이 있어? 고정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 차고에서 해라. 차고에서. 소비에서 하는 게 점수 게러지 모르니? 이렇게.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미국은 우리는. 뭐 차고에서 하면 돼. 근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코워킹 스페이스 무료인 데가 많아서. 무료? 네, 그
정부에서 마루. 좀 만들죠. 마루도 그렇고 마루에 팔고 마루 관련. 근데 팔공 완벽히 저건 아닐 거예요. 약간 완벽히는 지원서를 아니죠. 내고 뭐 몇 아니, 퍼센트 뽑아야 그런데 돼요. 가면 막 커피 내리는 소리나 이런 게 그런 데 말고 아예 그냥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디캠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퍼지는 그 청소년교육센터 맞아요. 거기에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무료로 일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봤고 또 다음번에도 이런 스타트업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나요? 정리하면 아까 안 계실 때 저희 정했는데 네. 엔딩 멘트도 오프닝 멘트 하신 분이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가요? 네. 철저한 과반수의 어떤 결정. 자 하세요. 이제 마무리 뭐 마지막으로 하시면 네, 없어요, 한마디씩 없어요. 한마디씩 아니요? 할까요? 한마디씩 해요. 자 한마디씩. 자 우리 누구부터? 저는 그렇게 일단 말을 해놓고 다들 무슨 말을 더 하겠다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격 근무할 능력이 된다면 중국을 가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저는 원격 근무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가장 일하고 싶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재밌겠네요. 좋네요. 되게 하고 싶어서 훌륭하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하고 싶냐? 저는 전 세계 지구를 무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 중에 좋은데 하나.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요즘 유럽을 안 가봐서 유럽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유럽 뭐 이태리 쪽이나 프랑스 이쪽에서 좀 한번 생활하면서 근무를 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되게 뻔하고 식상하지만 저 치앙마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치앙마이에서 일을 하고 싶고 원래 하려던 말은 디지털 노마드를 제가 꿈꾼다고 했는데 이번 생엔 글러먹은 것 같고 다음 생엔 부디 개발을 배워서 저도 약간 디지털 노마드를 다음 생엔 치앙마이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대기업 아들로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대기업 아들요? 재벌. 뭐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영업이나 기획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해서 과연 디지털 노마드 가능할까 싶다가도 저도 약간 중화권이나 약간 이런 쪽에서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저도 중국 서비스 한번 해보고 싶기 요즘에는 이제 특히 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러한 동남아시아에 뭔가 육아용품을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출생 많죠. KU가 그렇죠. KU가 이런 K 베이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고 그쵸, 싶고요. 그쵸. 유럽이나 남미는 놀러 가고 싶고 이제 그런 데서 한번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뭐 말은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군시님. 저는 남미 쪽이나 북미 한번 갔다가 가면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곳에 해보고 싶고 맞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 일하는 사람들끼리 북미 쪽에 제주 말고 북미 쪽에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북미요? 예. 좀 구체적으로 뭐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팔로알토. 예. 그럼 뭐 도심이 아니라 약간 좀 떨어진데 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4-5명이서 렌트를 하면 거기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겠네요. 아마도 날씨가 좋아서 하면 근데 리모트 근무를 전 약간 좀 맛을 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혹시 달콤하죠. 스타트업 처음에 지원을 하실 생각 있으시면 정말 원격 근무 지원되는 곳 리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링크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원격 근무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무실에서 2시까지 계신다고 하지 않나요? 숙식을 사무실에서 새벽 2시. 그러네요. 최근에 그것에 완전 꽂혀 계신다고. 네. 언행이 불일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하시네. 안 되겠네. 자, 아무튼 언행을 해명할 기회 안 주네요. 언행 일치하는 그런 방송을 모습을 가식으로 하시네요. 방송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2시까지 일을 하는지. 그렇다고 이렇게 슬랙 로그만. 자, 그래서 그렇게 언행 일치하는 모습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와 맞는 근무 형태를 찾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 댓글도. 사랑은 표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